안녕하세요.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.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냥 그동안 힘들기만 했던 시댁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입니다. 뭐 그래도 제 돈을 잃었으니 완전히 산뜻하지만은 않지만요.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도 절 힘들게 했어요.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냥 한 번씩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는 분이라 왜 진행을 했는지 제 발등을 찍고 싶네요. 결혼하려고 남편과 마음을 먹고 양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. 시댁부터 인사드리려고 들렀어요. 겨우 신발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시더군요. 너 혼수는 얼마나 할 생각이냐? 네? 혼수요? 집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해요. 아직 얼마나 할지는 정하지 못했어요. 했죠. 그러니 시어머니 대뜸 이러시더군요. 그래? 아니 네가 혼수를 얼만큼 할 줄 알려줘야 우리도 그에 맞는 집을 고를 거 아니니? 라고 하시더군요. 그래서 전 시댁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. 제가 혼수 많이 하면 아주 좋은 집을 해주신다는 뜻 아닌가요? 그런데 웬걸요? 저 24평 아파트 대출 받아서 겨우 장만했습니다. 양가에서 조금씩 도움 받고요. 제가 그 당시 일이 황당해서 나중에 남편에게 물으니 자기네 집은 원래 돈 없었고 집 해줄 거 막막하니까 엄마가 그랬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.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. 아니 뭐 해줄 여력이 안 되시면 그냥 계시면 둘이 알아서 할 텐데 왜 저런 말씀을 초면에 하셨을까요? 정말 무례하지 않나요? 그래도 그땐 바보같이 어리고 그냥 대부분 이렇게들 물어보시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. 쓰다 보니 제가 병신이었네요. 그 이후 결혼 진행하는 내내 돈이 시작되었습니다. 또 어느 날은 너 보석 좋아하니? 라고 하시더군요. 그래서 아니요 그냥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라고 했죠. 그랬더니 냉큼 그래? 그럼 예물 18K 반지나 나눠서 끼고 말아라 라고 하시더군요. 아니 이것도 본인이 돈 주실 것도 아니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하시는 걸까요? 그런데 이런 일은 결혼해서 살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군요. 남들이 다 하는 시모짓이야 뭐 빼놓지 않고 하고요. 거기에 더 얹어서 이것저것 난리예요. 너무 스트레스입니다. 자주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시모랑 사이는 안 좋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짜증나면 안 가버려요. 그러다가 명절 때는 어쩔 수 없으니 가면 또 일이 터집니다. 시댁 딱 들어서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래요. 우리 아들 안 힘드니? 일하는 거야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대개 아드님이 뭐가 그리 힘들다는 걸까요?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. 그랬더니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아들이 설거지하고 있었다며? 아니 왜 힘든 애한테 그런 걸 시키니 넌? 어머니 저도 똑같이 일하고 와서 힘들고 땡땡 아빠 기껏 도와주는 거 그거 설거지 하나예요.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한 번을 안 버려주는데요. 설거지라도 좀 하는 게 어때서요? 라고 해버렸습니다. 아 모르겠더라고요. 이제 나도 먹을 만큼 먹었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꼭 그런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시는 게 저 아들만 둘이다 보니 저희 남편 같은 애들 안 만들려고 집에서도 이것저것 시키고 하거든요.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애들 고추 떨어진다는 아주 조선시대에나 나올 법한 소리를 하십니다. 이것도 솔직히 들을 때마다 짜증났는데 또 한마디 해버리고 말았네요. 까지 고추 좀 떨어지면 어떠나요? 이런 거 한 번 안 해보고 살다가 나중에 결혼한 여자한테 버림받으면 그 고추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? 라고 했더니 어떻게 아들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냐고 난리시더군요. 전 절대 우리 아이들 어머님처럼 키울 생각 없거든요. 조금이라도 정상적이고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남자애들도 키우고 싶습니다. 그런데 정말 큰일은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.
이래저래 제가 말대꾸한 게 있어서 그런지 심기가 불편해 보이시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빌려가셨는데 그 돈을 안 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전화로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좀 달라고 말씀드렸죠. 그랬더니 좀 기다리라면서 곧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속으로 생각했죠. 뭐 굳이 오시나. 그냥 입금해 주시면 되는데 하고요. 애들이 학교 끝나고 들어오길래 간식을 좀 챙겨주고 있었어요. 간식 먹이고 학원에 보내야 해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먹이고 있었죠. 벨소리가 나서 보니 시어머니가 오셨더군요.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.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거실에 착 자리 잡고 앉으시더니 가방에서 뭘 빼시길래 당연히 돈은 현금으로 찾아오셔서 주시려나 보다 했습니다. 아니 그런데 그 가방에서 나온 게 뭔 줄 아세요? 칼이었습니다. 주방에서 쓰는 그런 칼이요. 전 너무 놀랐고 아이들도 놀란 얼굴이더군요. 이대로 애들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서 학원 다녀오라고 하고 내보냈습니다. 둘째 아이는 이미 눈에 눈물이 고여서 겁을 잔뜩 먹었더군요. 그래도 이 상황에서 애들을 얼른 내보내는 게 우선이다 싶어 보냈어요. 그래도 손주들에게 해를 가하실 생각은 없으셨던지 조용히 앉아 계시더군요. 저도 겁은 났지만 칼을 빼드신 거와는 다르게 그래도 차분하신 것 같아서 말을 걸었어요.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요. 왜 칼을 이렇게 빼들고 오신 거냐고요. 그랬더니 네가 돈을 내놓으라며. 난 줄 돈 없다. 그 돈 받으려면 차라리 날 죽여라. 이러시더군요. 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. 저도 나름 칼을 보고 긴장을 하고 무서웠었나 봐요. 그래서 제가 대체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. 1,000만 원 빌려드린 거 당연히 주신다기에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왜 이러시냐고 했죠. 시어머니가 힘드시면 시아버지도 계시니 저도 급하니 그냥 달라고요. 그랬더니 그 돈 빌린 거는 시아버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. 도대체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신 거냐고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게 듣다 보니 가상화폐 투자였더라고요. 뭔 코인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듣다 보니 정상적인 경로로 투자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한테 그 돈을 맡기면 대신 사준다고 했고 그래서 맡겼는데 그 이후 대표라는 사람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요. 그래서 그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. 아니 투자를 하려면 본인 돈으로 해야죠. 왜 저에게 돈을 빌려서 그것도 엄청 급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드린 거였는데 사기를 당하다뇨.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못 갚으면 말로라도 하던가. 어떻게 며느리와 손주가 있는 데서 칼을 빼들고 겁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냥 너무 어이없고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남편이나 시아버지한테 제가 말하면 죽겠다고 하시고요. 그럼 제 돈은요? 제 돈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그놈 잡히면 주겠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그놈이 안 잡히면요 했더니 그건 본인도 모르겠답니다. 최대한 잡아볼 거라는 말씀만 하시네요. 평소에 저에게 잘해주시고 좀 좋은 시어머니였다면 저도 그 돈 1,000만 원 속은 아리지만 그냥 잊어버린 셈 쳤을지도 모릅니다. 제가 당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받아요. 당신이 나에게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 걸어가며 그 돈을 안 주겠다고 협박을 해요? 그 순간 저도 독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니 어머니, 그건 어머니 사정이고 1,000만 원이라는 돈 모으기 쉽지 않은 거 아시지 않나요? 저도 그 돈 제 목숨같이 중요한 돈이에요. 우리 애들 뭐 하나 더 해주고 싶어도 참고 나중을 위해 모아놓은 돈이에요. 그 돈 꼭 갚으셔야 할 거예요. 그 사기친 놈들 잡아서 갚으시던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갚으시던 그건 시어머니 마음대로 하시고요. 전 꼭 받아야겠습니다. 그리 아시고요. 그 돈 받을 때까지는 저 시댁 방문 안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머니 얼굴 보면 솔직히 그 돈 생각날 거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 시아버지와 남편 있는 데서 저도 참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요.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.
그 돈 갚으실 때까지는 그렇게 할게요. 아시죠? 저 표정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인정하시더군요.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요. 지금 최대한 그 돈 잡으려고 다들 애쓰고 있으니 꼭 그 돈 찾아서 주겠다고요. 뭐 이 말씀도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하신 거란 걸 알지만 그래도 그동안 당했던 게 좀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.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갑질해 오셨는데 이제 반대로 제가 좀 갑질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1,000만 원도 꼭 받을 생각입니다.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? 이런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한가요? 그리고 대한민국 시어머님 중에 저희 시어머님처럼 며느리한테 칼로 협박하는 분 계실까요?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유일할 것 같아서요. 참 어이없지만 그래도 돈 받을 때까지라도 어떠한 명분이 생긴 것 같아 좀 풀리는 기분입니다. 이번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? 전 황당하더라고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자기 죽이라고 하면서 칼로 협박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? 당하신 이 사연자분이 너무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. 무섭기도 하고요. 요즘에 별 이상한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 사연자분이 좀 착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저라면 이 정도에서 멈추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. 뭐 시아버님한테도 알리고 남편에게도 알리고 다 알렸을 것 같은데 사연자분 마음이 좀 넓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.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.